그분이 그 부분 이혼하면 무조건 자녀는 엄마가 키운다고 이제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이혼 소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는데요. 이혼 소송은 사실 이제 쟁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혼 사유. 이혼 사유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사람이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이혼 사유와 이제 세트로 있는 게 위자료. 잘못했으니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이제 돈과 관련된 걸 먼저 얘기 드리면 이게 재산 분할. 여기에 이제 다음 쟁점이 뭐냐면 아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이와 관련된 것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뭐 면접 교섭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상대방이 친권을 가져간다. 그럼 내가 친아버지가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요. 친권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법률적 행위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법률 행위 능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미성년자는 어떤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개통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는 이 법률 행위를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권자라는 뭐 법정 대리인이 대신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이런 법률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친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권을 상대방이 이제 다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뭐 아이의 친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상속권이 또 사라지냐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법률상의 행위 능력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이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자로 된다? 그럼 이제 친권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년자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뭐 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친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난 이런 권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따로 살게 되기 때문에 특정 부모에게 이제 친권 및 양육권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친권과 양육권을 세트로 줍니다. 양육권은 사실은 키우는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뭐 결국에는 몰아서 줄 수밖에 없고, 이제 공동 양육권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친권은 공동 친권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판결로 가게 되면 공동 친권으로 잘 안 해주고, 조정으로 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친권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뭐 친부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다. 그냥 법률행위 능력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혼자서 대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앞뒀을 때는 가고 뭐 사인하고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친권 양육권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바람핀 사람이 친권 양육권 가져갈 수 있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네. 친권 양육권은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데 누가 더 적합하냐? 이 문제인 거지 누가 잘못을 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거죠. 엄마가 바람이 나갔고 6개월짜리 갓난 애기를 집에다 그냥 내팽개치고 남자랑 바람나서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애가 완전 방치가 됐다. 이제 엄마에게 친권을 주면 안 된다, 양육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을 폈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피는 도중에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제 친권 양육권을 제한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네가 바람 펴서 친권은 안 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더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한지를 이제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쟁점이 되게 많긴 많아요. 이제 아까 PD님이 물어보셨듯이 엄마한테 무조건 가는 것이냐. 사실 우리나라 법원의 어떤 입장을 보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웬만하면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는 못 키우겠어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제로 드는 건 아빠든 엄마든 내가 키우겠다, 그리고 양육 환경도 뭐 큰 탈이 둘 다 없을 경우에는 엄마 쪽으로 양육권을 이제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주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12세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의 의사를 제일 크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2살로 이제 딱 못 박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뭐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한 7, 8살만 되더라도 양육 환경 조사라든지 아동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구와 더 친밀하게 이제 지내고 있으며 누구랑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2세 이상의 경우에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의견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사를 통해서 나온 어떤 아이의 의사를 뭐 어느 정도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거를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양육환경 조사가 나오면 뭐 아이 방을 꾸며놔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임시 양육자로서 이혼 소송 동안은 이제 상대방이 키우고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떤 양육권자로서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방을 꾸며놓는 게 맞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젊은 분들은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보조 양육자가 누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뭐 부모님이 안 계신 당사자라면 보조 양육자가 마땅히 없을 수 있잖아요. 이분이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 재판부가 봤을 때 보조 양육자도 없고 엄마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누구 아줌마를 써서 아이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아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살아계시고 아빠는 또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밖에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아빠 쪽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갈 확률도 또 생기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엄마가 부모가 없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있진 않았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가 어리면 좀 엄마 쪽으로 많이 가고,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가 이제 원하는 부모랑 살게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요, 아이가 3명인데 다들 중학생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엄마랑 살고 싶다, 나는 아빠랑 살고 싶다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로 한 명, 2명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판결인데, 그렇게 판결이 선고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뭐 아빠랑 살고 싶어하는 애는 아빠가 키우고 또 엄마가 살고 싶어하는 엄마,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